두 번째 사연은 엉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. 이 사연도 많은 분들께서 참 공감해 주실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. 엉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우리 유태영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직장에서 일을 하나 잘못 펑크내서 팀장님께서 한번 공개적으로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남은 일을 다른 팀원들과 좀 나눠서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인지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일을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피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번 건 말고는 딱히 피해를 준 건 없었거든요. 그런데 밥 먹을 때도 말도 안 걸고 제가 물어보거나 말을 걸면 약간 차갑게 대합니다. 한 번은 다들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혼자 밥 먹기가 그래서 카페에 있었는데 저 빼고 약속 있다는 사람들이 같이 카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. 순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. 이제는 점점 회사 출근하기가 두렵고 무서워집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고 매우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져요. 다음 달에는 1박 2일 워크숍도 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. 제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데 극복할 수 있을까요?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인상과 함께 어떤 그 왕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. 이 사연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. 네. 일단 이제 사연을 제가 한 줄 한 줄 정말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. 우선은 이 팀장님이 일단 원인 제공이 있어요. 팀장님이 참 이건 잘못하신 것 같아요. 뭐냐면 그 첫 줄 보면 일을 하나 잘못해서 펑크 냈는데 팀장님께서 공개적으로 혼냈다고 했어요. 아, 네, 공개적으로. 네. 네. 일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.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. 근데 팀장이 이 지금 엉뚱님을 공개적으로 혼냈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큰 문제 있는 거예요.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엉뚱님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 것도 이게 계기일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전체 팀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전체 팀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뭐 왕따처럼 되고 있는데 왕따로 몰아가게 된 계기도 이게 될 수 있어요. 우리도 저렇게 대해도 되겠구나. 이건 팀장이 정말 그 재직을 하려고 했으면 1대1로 조용히 불러다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이건 직장의 괴롭힘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, 두 번째, 나머지 팀원 전체가 의도적으로 점심시간에 제외시키고 밥을 먹으러 다니는, 이건 나중에 이제 물론 이게 계속성, 횟수도 중요한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투님이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, 내가 이 팀장과 이 동료들과 계속해서 일을 할 만한 관계인가, 또 회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.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상처받고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, 이게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직장을 그냥 그만두면 이제 자기가 이제 퇴사를 하는 거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잖아요.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조금 받을 수 있는지. 네, 가능해요. 그러니까 원래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그걸로 인한 자진사직은 실업급여도 가능해요. 아, 그럼 이분이 그만두신다면 그렇게 그렇죠. 그만두는 게 훨씬 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아관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보상이 있어야 할 거고요. 자기 스스로도 내가 업무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도 좋아야 할 거고,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해야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. 이분이 약간은 내향적인 성격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.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광대가 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. 한 번쯤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미소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유대 관계를 형성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. 또 이 사연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워요. 사실 이 왕따,
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린다는 게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.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복할 수 없이 망가뜨리는 일이 왕따 혹은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정말 좀 비현실적이지만 압도적으로 일을 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분의 마음을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생각이 조금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적인 부분만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연을 봐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이 펑크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뭔가 비난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저는 인지를 좀 잘 못하고 이제 이 팀원들이 왜 이걸 계기로 조금 멀어졌을까 이거를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. 이게 계기가 이제 뭔가 포인트가 된 거지 계속 조금 뭔가 팀원들끼리는 이제 자기들은 피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조금 멀어졌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 팀원들 또한 본인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우리가 피해를 봐서 이제 저 사람과 이제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다수다 보니까 먼저 좀 내밀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런 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게다가 1박 2일 워크숍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엉뚱님이면 이 1박 2일이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.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태영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? 이 사연을 보면 엉뚱님이 경험한 거는 총 3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혼난 거, 두 번째로는 혼자 밥 먹는데 다른 이제 직장 분들이 앞을 지나간 거,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경험. 나머지는 본인이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한 것을 적어 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식사를 혼자 하게 됐고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진짜 왕따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있구나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출근하기 두렵고 무서워지고 워크숍도 가고 싶지 않고. 근데 그 이면에는 이분이 적었다시피 이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뒤에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생각이 나고 위축이 된다고 하셨어요.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인간관계들이 재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.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를 보고 이 사람들 정말 나를 따돌리고 있고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면서 감정이 이제 어이없고 화나고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지는 게 됐어요. 사람의 생각이 이제 자동 사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그 순간의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좀 갈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렇게 친밀한 사람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. 이전에 있었던 대상 관계가 좀 건강하지 않은 관계였으면 이거를 다시 새로운 사람하고 쌓아가는 건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좀 환경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치료자와 관계를 쌓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일주일에 2-3번 만나서 꾸준하게 상담을 하고 건강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정신과를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되게 광역시 정도 되면 모든 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거든요. 거기에 가면 마음건강주치의라고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필요하면 이제 후속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자동사고가 드는 것도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약물치료만큼이나 근거 수준이 높은 치료가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 생각을 바꿔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는 치료거든요. 이게 되게 간단하고 컨셉은 쉽지만 수십 년간 나에게 쌓아왔던 자동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트레이닝 하면서
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엉뚱님 정말 많은 용기와 또 응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엉뚱님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엉뚱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갖고 또 그 안에서 다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엉뚱님, 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, 이렇게 나라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, 시간은 걸리겠지만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문자 너머의 상상을 많이 못한 것 같다, 공감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맞는 솔루션인 것 같으니까 특히나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연은 스킬로 극복해야 되는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왕따가 만약 사실이라면 왕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키는 사람들이, 왕따를 시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엉뚱님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본인의 마음 먼저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엉뚱님 같은 상황인 사람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엉뚱님 마음부터 조금 다 잡고 잘 해결해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.